회 2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마인츠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만드실 때 고등수 적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투폴 추천이나 독식 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나만의 독식 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살로만 뉴스에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취합한 결장자 정보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 공식 채널에 따르면 안드레 실바와 은쿤쿠라는 핵심 공격수 라이프치히의 공격 원투펀치 선수들이 훈련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안드레 실바 선수와 은쿤쿠 선수가 들어온다면 라이프치히 역시 마인츠를 상대로 해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니아카테 선수가 추가적으로 명단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마인츠는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성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마인츠 3백 수비의 한 축인 니아카테 선수가 빠지는 것은 추가적인 전력 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치열한 압박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방 압박에서 골로 연결하는 능력은 올 시즌 마인츠가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톱이 보다 건재한 쪽은 버카르트와 오니시보 선수가 멀쩡한 마인츠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당초 코로나19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했었던 은쿤쿠와 안드레 실바 투톱이 출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라이프치히 특유의 홈 화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이후에 얼마나 훈련을 소화를 했고 또 얼마나 컨디션을 회복을 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아무리 마인츠가 원정 고자라고 할지라도 직전 홈에서 아르미니에게도 패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마인츠가 충분히 원정에서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이프치히가 세트피스 공격이 강점인데 마인츠가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딱 한 골밖에 없고 탄탄한 3백 수비를 자랑하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의외로 골문을 여는데 어려울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이프치히는 테데스코라는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3경기에서 1승 1무 1패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상대적인 약팀들을 상대로 1무 1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라이프치히가 올 시즌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 6승 0무 3패 빠꾸 없는 운영을 하고 있고, 마인츠 역시 원정에서는 2승 0무 6패로 무승부가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과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 공식 채널에 따르면 중앙 수비수 탭소바 선수와 코소누 선수가 네이션스컵 차출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비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우니온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 아워니 선수가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우니온은 공격 쪽에서 추가적인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두 팀은 1번 경기인 라이프치히와 마인츠의 대결보다는 압박 강도를 꾸준하게 강하게 가져가는 팀은 아니지만 이 두 팀 역시 순간적으로 상대를 압박한 이후에 그것을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분데스리가 최상위권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레버쿠젠이 득점력은 좋은데 꾸준하게 실점을 하는 수비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뜩이나 수비가 불안한데 주전 중앙 수비수인 코소누 선수가 네이션스컵의 차출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소누 선수가 올 시즌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코소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수비 쪽에서 전력 누수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레버쿠젠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무실점 경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감이 있습니다. 다만 레버쿠젠으로서는 우니온 베를린의 최다골 공격수인 아워니 선수가 마찬가지로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우니온은 공격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우니온의 아오니라는 공격수가 전방에서 힘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막스 쿠르제라는 선수와 투톱 케미가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빠진다면 우니온이 굉장히 공격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오니가 지난 레버쿠젠과의 맞대결에서 선제골을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를 견인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빈공이 나올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버쿠젠이 분데스리가에서 제공권과 활동량이 최하위권을 달리는 팀인데 반대로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과 제공권 면에서 분데스 최상위권을 자랑하는 팀이기 때문에 제공권과 활동량 면에서 우니온이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 기대 이하의 득점을 하고 있는 우니온인데 살로만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니온은 기본적으로 트리멜이라는 선수가 크로스나 날카로운 세트피스 킥을 뿌리고 프리드리히 같은 뚝배기가 좋은 수비수들이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인데 최근에는 이 트리멜이라는 선수가 부상이 잦았기 때문에 세트피스 위력이 반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버쿠젠이 세트피스 수비가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코소누라는 수비수까지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니온의 강점인 세트피스가 빛을 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양팀 맞대결 두 번이 모두 1대1 팽팽한 무승부가 나왔다는 점과 레버쿠젠이 올 시즌 수비 불안 및 수비 공백을 고려를 했을 때 이번에도 최대치로 무승부를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니온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니온 역시 원정에서 실점이 증가를 하고 공격수 아워니 선수의 공백으로 인한 화력 저하까지 고려를 한다면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와 아르미니의 경기인데 프라이부르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리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가적인 부상 및 결장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 프라이부르크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는 확실히 프라이가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당초 코로나19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었던 핵심 골키퍼인 오르테가 선수가 훈련에 복귀를 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오르테가 골키퍼가 출전을 할 수 있다면 특유의 걸레 수비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수비형 미들필더 프리틀 선수 역시 출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아르미니가 자랑하는 특유의 수비력이 살아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아르미니가 강등권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실점 공동 4위를 달리면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7번의 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프라이부르크 승리가 그려지지만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르미니가 올 시즌 강등권 순위에 있지만 수비력이 상당히 좋고 그 중심에는 오르테가 골키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르테가 골키퍼가 코로나19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현재 파악한 바로는 오르테가 선수가 라인업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르테가 선수가 또다시 선방쇼를 보여준다면 아르미니 특유의 걸레 수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라이부르크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살로만 뉴스에서 분데스리가에서 세트피스 공격이 가장 좋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르미니가 세트피스 공격에는 재주가 없지만 수비력만큼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바탕에는 분데스리가 최상위권 1위를 달리는 제공권이 바탕이 되어 있는 아르미니인데 압도적인 제공권을 바탕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2골밖에 없는 아르미니이기 때문에 만약에 프라이부르크가 자신들의 강점인 세트피스를 살리지 못한다면 프라이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도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맞대결을 펼쳤던 경기에서도 아르미니가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번 경기 역시 아르미니 특유의 짠물 수비가 나와준다면 양팀 모두 짠물 수비라는 점에서 이 저득점 무승부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르미니의 오르테가 골키퍼와 수비형 미드필더 프리틀 선수가 수비의 중심이지만 코로나19를 겪었기 때문에 과연 컨디션이 얼마만큼 올라왔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최전방에서 강력한 제공권을 자랑하는
아르미니의 클로스라는 공격수가 라이프지히전에서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클로스가 자랑하는 제공권을 공수에서 활용을 할 수 없다면 아르미니 역시 특유의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프라이부르크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고 독식 픽을 노리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무승부까지 투폴로 잡아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그로이터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인데 그로이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비수 비에르게베르 선수가 발목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마르모슈라는 선수가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지만, 살로만 뉴스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핵심 수비수 마브로파노스 선수가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공수 핵심 자원들의 복귀 가능성이 높은 슈투트가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슈투트가 올 시즌 부상으로 전반기를 날려버렸던 2m의 장신 공격수 칼라이지치 선수가 부상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혼자 16골을 넣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슈투트의 전방에 칼라이지치 선수가 돌아올 수 있다면 골 결정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마르모슈라는 볼프스 출신의 젊은 공격수가 최근에 슈투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이터가 최근에 홈 2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했고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골을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지만,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실점이 2배 이상 감소를 하는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슈투트가 칼라이지치 선수가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 컨디션이 100%가 아니게 된다면 마르모슈 선수의 공백까지 더해져서 그로이터가 최근에 보여줬던 수비 집중력까지 살아난다면 의외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슈투트가 그로이터를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뒀는데, 당시 슈투트의 왼쪽 윙백 소사 선수의 날카로운 왼발 킥 능력이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 소사 선수가 3백 체제에서 윙백으로 나오면서 왼발 크로스나 세트피스 키커로서 날카로운 왼발 킥을 뿌려서 어시스트를 상당히 많이 하는 선수인데, 지난 그로이터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시스트를 해내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칼라이지치라는 2m 뚝배기가 최전방에 이 포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사 선수 특유의 왼발 크로스가 위력을 더할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로이터가 최근 홈에서의 수비 집중력을 고려를 한다면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시면서 그로이터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부상 및 결장 소식으로는 프랑크푸르트의 올 시즌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린스트램 선수가 명단에서 제외가 됐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린스트램 선수가 최근에 4경기에서 3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했었다는 부분에서 프랑크푸르트 쪽의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훈멜스 선수가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핵심 중앙 수비수인 아칸지 선수의 공백을 얼마나 메워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르트문트가 기본적으로 원정고자 느낌이 있는 데다가 핵심 수비수 아칸지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하는 것이 굉장히 뼈아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도르트문트의 베테랑 수비수인 훈멜스 선수가 실책이 많아지면서 아칸지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늘어났었는데, 이 아칸지 선수가 빠진다면 가뜩이나 원정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는 도르트문트의 수비력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홈에서만큼은 프랑크푸르트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4연속 무승부를 거둘 정도로 홈에서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코스티치 선수를 필두로 한 측면 크로스가 굉장히 강력한 팀인데 도르트문트는 제공권에 약점이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프랑크푸르트의 측면 공격이 먹혀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홀란드 선수가 여전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 기본적으로 득점력이 떨어지는 도르트문트이고 최근에 프랑크푸르트의 수문장인 케빈 트랍 골키퍼가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의외로 프랑크푸르트의 골문을 여는데 애를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는 도르트문트의 수비력과 핵심 수비수 아칸지 선수의 결장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프랑크도 충분히 도르트문트의 골문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프랑크푸르트 역시 프랑크의 신성 이 린스트렘 선수가 결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최전방에서 보레라는 공격수가 또다시 골 결정력에 문제점을 드러낸다면 프랑크푸르트도 득점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레 선수가 최근에는 골을 넣어주면서 골 결정력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시즌 초반에 날려먹었던 찬스가 많았기 때문에 이 린스트렘 선수가 빠지는 것은 프랑크푸르트에게 공격 쪽에서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프랑크가 홈에서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4연속 무승부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연무보다는 이번만큼은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프랑스 리그안 경기로 랑스와 스타드 렌이 맞붙습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스가 릴과의 컵대회 홈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리그앙 리그 경기에서는 3무 3패로 하락세에 빠져있는 랑스인데 그래도 올 시즌 홈에서는 4승 3무 1패로 패배가 딱 1패밖에 없을 정도로 홈에서 강점을 드러내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 자원인 칼리미앙도와 포파나 같은 자원들이 최근에 골 감각을 이어가고 있고 랑스의 가장 큰 강점은 3백 전술 기반으로 양쪽 윙백을 활용한 측면 공격인데 이 윙백인 클라우스 선수와 프랑코프스키 선수가 올 시즌 공격 포인트를 상당히 많이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윙백을 활용한 측면 공격을 살릴 수 있다면 충분히 스타드 렌을 상대로도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카쿠타 선수와 백업 공격수 사이드 선수를 제외를 하면은 이렇다 할 부상 및 결장 자원이 없는 것이 랑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부 리그 팀과의 원정 컵대회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공식 경기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렌은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팀이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부상 및 결장 예상자가 조금은 많습니다. 특히 수비 쪽에 공백이 많은데 풀백 멜린과 트라우레, 왼쪽 측면에 술레마나, 중앙 수비수 아구에르드 같은 선수들이 모두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전 골키퍼 고미스 선수 역시 코로나19 양성 썰이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 굉장히 누수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격수 테리어 선수와 라보르드 선수는 꾸준하게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스타드 렌의 수비 공백이 커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랑스가 최근 리그 경기에서는 고전을 하고 있지만 직전 릴과의 컵대회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렌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 팀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렌의 핵심 수비진 선수들이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골키퍼 고미스 선수 역시 코로나19 양성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수비 쪽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할 수 있는 스타드 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랑스가 전력 누수가 덜한 편이고 랑스가 올 시즌 3백 기반 양쪽 윙백 클라우스와 프란코프스키 선수를 활용한 측면 공격의 강점을 보이는데 렌이 공교롭게도 주전 측면 수비수들이 모두 네이션스컵이나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랑스가 자랑하는 측면 공격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타드렌이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떨어지고 랑스는 홈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살아나는 것도 랑스 쪽을 노려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렌과의 상대 전적에서 랑스가 3경기 1승 2무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랑스 쪽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6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브레스트와 니스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스트가 최근에 5경기 3승 1무 1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보르도와의 컵대회 홈 경기에서도 3대0 완승을 거뒀고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브레스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니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2무 3패로 최근에 열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10월 니스 원정에서는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부상 및 결장자 예상으로는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벨케블라 선수가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중원 쪽에 수비 공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파브레, 르두아론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리그 경기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없었는데 그래도 직전 컵대회에서 파브레, 무니에, 르두아론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나란히 골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백을 주로 사용을 하고 측면 공격과 크로스 위주의 공격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브레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공권이 리그왕에서 가장 좋은 팀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제공권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브레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니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6승 1무 2패로 원정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특히 실점 부분에서 원정에서는 평균 실점이 0.56골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것이 니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스트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니스이고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역습의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리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갈티에라는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니스가 수비력과 경기력이 급상승이 됐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 특유의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승점을 쓸어담고 있는 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핵심 공격 자원 구이리 선수와 델로 선수의 무득점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풀백 아탈 선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주전급 자원의 결장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배당이 상당히 높은 것에 비해서 전술과 전력 면에서 원정팀 니스 쪽에 손이 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난 맞대결에서 니스가 니스 특유의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면서 브레스트의 2대1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브레스트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자주 올려서 최전방에 190cm의 장신 공격수 무니에 선수의 뚝배기를 노리는 공격 패턴이 주를 이루는데 니스의 압박이 중원을 빡빡하게 조여놨다가 상대가 중앙을 피해서 측면으로 공격을 전개했을 때 측면에서 순식간에 압박을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측면을 주요 공격 루트로 사용하는 팀들에게는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는 압박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브레스트가 역습 실점이 리그왕에서 가장 많은 팀인데 니스가 압박에 따른 빠른 공수 전환과 역습을 골로 연결하는 능력이 리그왕에서 상위권 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니스 쪽으로 웃어주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스의 빠른 역습을 1차로 저지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벨케블라의 결장도 브레스트에게는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니스는 원정에서 오히려 짠물 수비가 좋은 팀이고 성적도 좋아지는 팀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니스의 핵심 공격 자원인 구이리와 델로 같은 선수들의 최근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이고 반대로 브레스트는 파브레, 무니에 같은 자원들이 비록 페널티킥 골이지만 직전 컵대회에서 오랜만에 골맛을 봤기 때문에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은 오히려 브레스트가 근소하게 앞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브레스트의 좋은 경기력과 무자비 면모, 니스 주요 공격진의 골 결정력 저하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최대치로 무승부 정도를 노릴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